없이. 하긴 수준이 이 정도니 대감께서 내 지시밖에. 뭐야? 야! 아씨, 꼬리 100개 달려 같은 년아! 남의 집 앞에서 대체 뭐라는 게요? 호통을 친 이는 바로 잡찬 김흠돌이었다. 잡찬대감. 글쎄 이 여인이 소녀가 대감을 홀려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내가 누구요? 응? 문명왕후 마마의 조카이자 삼국통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김유신 장군의 조카가 아니오. 그는 신라의 귀족으로 김유신과 문명왕후의 후광을 업은 세력가였는데 내 품에 안겨보겠다는 게 소원이라는 여인들이 지천에 깔렸는데 내 그대들과 만남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질 않소. 대감! 아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썩 꺼지쇼. 어? 그는 자신의 집안 권세를 이용해 수많은 여인들을 농락하는 바람둥이였던 것. 그 기세등등하던 김흠돌이 애걸복걸한 이가 있었으니 아유, 어찌 저는 안 되는 것입니까? 구차하게 이러지 좀 마십시오. 놀랍게도 한 중년 여인이었다. 아니, 제 어디가 그리 마음에 안 드십니까? 누가 이 모습을 보기라도 하면 기함하겠습니다. 그 대단한 집안의 자제분이 어찌 이리 아무에게나 무릎을 꿇는단 말입니까? 아니, 어찌 아무나입니까?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건 자고로 연모하는 여인을 가진 사례만의 특권이라 하였습니다. 어쨌든 내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무슨 일? 또 오셨습니까? 어머니 그만 들어가시지요. 잡찬대감, 저희 집안도 진골 귀족 가문입니다. 헌데 첩이라뇨. 제가 뭐가 부족해서 대감 같은 남봉꾼의 첩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대체 왜 자꾸 이러냔 말입니다. 신라의 역사를 뒤흔든 김흠돌의 짝사랑.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작거리를 걷던 김흠돌의 곁을 우연히 잔울이 스쳐 지나가게 되는데 이보시오. 혹 저를 부르셨나이까? 그렇소. 왜 그러시온지. 난 잡찬 김흠돌이라 하오. 문명왕후 마마와 김유신 장군의 조카이지. 해서 해서? 뭐 당황해서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그대가 마음에 든다 이 얘기요. 내 그대가 원한다면 첩자리 하나 내어줄 수 있네만. 잡찬대감의 가문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건 제 알 바가 아닌 듯하옵니다. 그리고 전 그쪽 첩자리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쪽? 날일이 막대한 여인은 그대가 처음이요. 김흠돌은 아름답고 당당한 잔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 언제부터 여기 서 계신 겁니까?
진시경부터 예? 만나주질 않으니 이리 할 수밖에 없질 않겠어. 자, 이러지 마십시오. 지금 날 연모해달라 조르는 게 아니오. 단지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요. 송구하지만 전 대감의 마음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잔울은 김흠돌의 마음을 단호히 거절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포기할 김흠돌이 아니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그의 정성에 잔울은 결국 미소로 화답하게 되는데, 과연 그는 잔울을 첩으로 들일 수 있을까? 그로부터 한 달 후, 참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잔울이 가래를 올리게 된다. 그런데 아니 된다! 아니 된단 말이오! 잔울과 혼인한 이는 김흠돌이 아니었다. 대체 내게 어찌 이럴 수 있어? 잔울이 태종 무열왕의 아들인 범민태자와 가래를 올린 것인데, 아니, 잡찬대감 아니십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보시오, 잡찬대감. 난 이제 엄연히 이 나라의 태잡이오. 근데 어찌 이리 무례를 범하는 것이오? 대체 무슨 일인게요? 별일 아닙니다, 전하. 이보시게, 잡찬대감을 어서 배웅해드리게. 예, 태답이 마마. 놔라! 내 발로 나갈 것이다. 아니, 네가 이 시각에 웬일이냐? 마마, 어찌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범민태자의 가래를 치르신 겁니까? 내가 네게 그런 허락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더냐? 그것이 아니라 왜 태잡이 자리에 그 여인을 앉혔냐 이 말입니다. 난 네가 왜 이리 흥분하는지 모르겠구나. 네가 마음에 든 여인이더냐? 예? 헌데 제가 그 여인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더냐? 그 여인은 왕족이길 하나 가야국의 핏줄이 아니질 않습니까? 만일 태자비가 돼 새라도 거지게 되면 당장 우리에게 위협이 될 텐데 어쩌려고 이러신 거냔 말입니다. 내가 어찌 그 생각을...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단 말이냐?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김흠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마마, 무슨 일로 부르셨사옵니까? 네, 그대들에게 소개시켜줄 리가 있어 이리 불렀네. 들어오시게. 이 여인은 참고로 왕실이 단단히 바로 서려면 여인들에게서 많은 후사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여 태자의 후비를 드리려 하네. 예? 신강이라 하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가래를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자꾸나. 문명왕후의 갑작스런 태자 후비 간택. 과연 무슨 의도인 걸까? 마마,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어머 저런, 많이 다치신 geb니까? 마마, 혹 아래 것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 있으십니까? 그게 무슨 소린가? 아니, 누군가 일부러 해놓은 것 같아. 무슨 일이시옵니까? 아니, 피가. 넌 마마를 어찌 보필하는 것이냐? 송구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인데 후비께서는 대체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 제가 뭘... 지금 뭐 하시는 geb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란 말입니다. 어서 가서 의원에게 마마의 상태를 전하거라. 곧 내 뒤따라갈 터이니. 네, 이러니 마마께 시선을 뗄 수가 없는 것이옵니다. 이미 혼인을 한 잔울이었지만 김움돌은 여전히 그녀 곁을 맴돌고 있었는데 어쩜 그리도 자연스럽게 행동하시던지 깜짝 놀랐습니다, 오라버니. 우리 가문에 그런 피가 흐르나 보지. 너도 만만치 않더구나. 알고 보니 신광은 김유신의 딸로 김움돌과는 사촌지간이었는데 사실 신광을 범민태자의 후비로 들인 것도 태자비인 잔울의 발을 다치게 한 것도 모두 그녀를 잊지 못한 김흠돌이 꾸민 짓이었다. 네 덕분에 태자비도 번쩍 들어하나 보고 내 10년 먹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더구나. 내 마음을 이리 갈기갈기 찢어놓고 홀로 편히 지내면 아니 되지. 마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는 또 무슨 계략을 꾸미려는 걸까? 마마,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네 죄를 몰라 이러는 것이냐? 마마, 오해시옵니다. 정말 아니란 말입니다. 퍼주수 증자가 있는데 어찌 이를 고집을 피우는 게야? 너는 오늘부로 끝이다. 마마, 아니되옵니다. 페이는 아니되옵니다. 태자비인 잔울을 폐위시키겠다는 문명왕후. 대체 무슨 일일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왕후마마, 기별도 없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게요? 무슨 상황이라뇨? 아, 잡찬대감께서 후비에 대해 왕마마,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대감, 뭐 하는 짓입니까? 왕후마마, 아닙니다. 오해시옵니다. 김흠돌이 잔울과 사통한 것처럼 위장해 이 일을 꾸민 것이다. 태자비라는 자가 어찌 태자의 외사촌과 사통할 수 있단 말이더냐? 내 너를 패하고 신광을 태자비로 삼을 것이니 그리하여거라. 폐하께도 그리 말씀드렸다. 마마, 잡찬대감의 죄는 내 따로 물을 것이니 그리하여거라. 마마. 그렇게는 못하겠사옵니다. 뭐라? 네가 지금
왕후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제게 죄가 없다는 것을 마마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여 마마께서 오해를 하셔서 저를 벌하신데도 그 벌을 받아야 하는 위치이오나 지금은 그 벌을 받을 수 없사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더냐? 문명왕후는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이리 놀라는 걸까? 어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안거라. 내 안 그래도 너를 만나러 가려던 참이었다. 왜 약조한 대로 하지 않으신 겁니까? 찬우를 가만히 두면 우리 가문이 위험해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웬만하면 우리 가문을 위해서라도 네 말대로 하려 했다. 그런데요. 제가 회임을 하였습니다. 태손을 가진 아이다. 허니 어쩌겠느냐? 너도 그만 포기하거라. 결국 잔우를 차지하려는 김음돌의 계략은 수포로 돌아갔고, 그로부터 6개월 후 태종 무열왕이 승하하자 범민태자가 문무왕으로 즉위했고, 태자비였던 잔울 역시 왕후 자리에 오르게 됐다. 마마, 옷을 드리겠사옵니다. 드리거라. 잔울이 놀란 이유는 궁녀가 아닌 김흠돌이 처소에 들었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예서 뭐 하는 geb니까? 마마께 드릴 말씀이 있어 왔다가 마침 궁녀도 든다 하길래 제가 가지고 들어가겠다 하였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이 옷은 아닙니다. 마마께서는 이런 푸른색보단 화려한 붉은색이 훨씬 더 잘 어울리시는데, 엊그저께 입으셨던 그런 색 말입니다. 왜 이러는 것이오? 가까이 오지 마시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한 발짝만 더 가까이 오면 병사를 부르... 이게 좋겠습니다, 마마. 이걸로 하시지요. 지금 하신 것보단 이것이 훨씬 더 잘 어울리시옵니다. 어제 하신 것처럼 이쪽에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잔우를 향한 김흠돌의 집착은 사그러질 줄 몰랐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뇨. 왕후마마와 제가 사돈지간이 된다, 그 얘기지요. 아무래도 우린 운명인가 봅니다. 내 잠시 왕후마마와 할 얘기가 있으니 나가 있거라. 예, 아버지.
대체 내게 왜 이러는 겁니까? 마마 깨어서 저를 내치려고만 하시니 이런 명분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쩝니까? 사돈지간이 됐으니 더 자주 봐야 될 텐데요. 잔울 곁에 머물고 싶어 했던 김흠돌. 급기야 자신의 딸을 잔울의 며느리로 내주기까지 한 것이다. 마마, 어찌 이러시옵니까? 어찌 이러다니? 잘못을 했으면 맞아야 할 것이 아니더냐? 마마, 대체 이게 무슨 짓이옵니까?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기로써니 이 어린 것에게 솔직함을 하시단 말입니다. 왕후가 태자비 좀 혼내겠다는데 잡찬대감이 무슨 상관입니까? 잡찬대감이라니요? 태자비의 아비이자 문명태우. 주 대표 악지 마십시오. 그만 좀 설치란 말입니다.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잡찬대감의 딸 이 태자비는 제 말 한마디로 폐해도 될 수 있습니다. 태우마마께서도 돌아가시고 이제 김유신 장군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잡찬대감의 뒷배가 모두 사라졌다, 그 얘기입니다. 마마, 그만하십시오. 왜요? 이 정도 각오도 없이 제 며느리를 데리시게입니까? 더 이상 앉아서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당했던 그 수모 모두 갚을 겁니다. 네, 꼭! 잡찬대감의 가문을 멸하고 말 것이니 기대하고 계십시오. 잔울은 김흠돌의 딸을 괴롭히는 것으로 그에 대한 복수를 시작했던 것인데 네 염모를 이리 갚는단 말이지. 김흠돌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김흠돌은 결국 자신을 지켜줄 뒷배가 사라지자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 이것이 바로 681년 신라에서 일어난 김흠돌의 난이다. 하지만 그 반란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마마, 성 밖으로 도망치는 걸 잡아왔습니다. 잘했다. 잡아왔으니 죽여라. 대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 그러신 겁니까? 마마를 연모한 게 그리도 큰 죄가 된단 말입니까? 그대는 여인이든 권력이든 탐하지 말아야 할 것을 탐하지 않았소. 아니, 그에 대한 대가는 이것뿐이지 않겠는가? 여봐라! 당장 이자를 차명에 처하거라! 평생을 두고 한 여인을 흠모했던 김흠돌. 하지만 그 잘못된 집착의 대가는 반역자라는 비참한 오명뿐이었다. 여러분은 신라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꽃보다 예쁜 남자로 불리우는 화랑을 빼놓을 수 없죠. 화랑은 진흥왕이 전쟁에 필요한 군사로 쓰기 위해서 진골 귀족 중에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 조직한 단체입니다. 이 화랑들 덕에 신라는 최초로 한반도를 통일한 국가가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활약을 했던 화랑의 폐지를 불러온 게 바로 김흠돌의 난입니다.
김음돌의 난은 사위인 신문왕이 왕위에 오른 지 한 달 만에 일어났는데요. 장인과 사이의 관계였지만 왕권 강화를 꿈꿨던 신문왕과 진골귀족의 세력을 키우려는 김음돌의 이해관계가 충돌했던 사건입니다. 현재 진위 논란은 있지만 김대문이 쓴 화랑세기에 의하면 신문왕은 장인이 반역 사건을 일으키자 상당수의 귀족들을 숙청하고 화랑도 가담했다는 이유로 화랑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물론 얼마 후 바로 다시 부활되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화랑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는 상실하게 됩니다. 이후 신라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루게 되어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김음돌의 난이 전화위복이 되었다 할 수 있겠죠. 때는 중국 남북조 시대 양나라. 자, 다들 하나씩들 고르시지요. 후궁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도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먼저들 고르시게. 후궁전에서 한 달에 한 번 거행되는 의식, 바로 황제를 모실 순번을 정하는 날이었는데 과연 오늘 밤 황은을 입게 될 여인은 누구일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음엔 좋은 일이 생길 테니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낙점되신 왕양이는 어서 채비를 하시지요. 황제의 처소로 들게 된 왕양인. 그런데 이보시게. 그러지 말고 나 대신 다른 궁녀를 넣어드리면 아니 되겠소? 아니 되옵니다. 황후마마께서 아시면. 알겠소. 내 들어갈 터이니 황후마마께는 절대 말씀드리지 말아주시오. 부탁이요. 왠지 황제 모시기를 원치 않는 듯한 후궁. 대체 무슨 사연인 걸까? 다음 날 아침, 후궁에게 손찌검을 한 이는 다름 아닌 황후였다. 그냥 나오다니. 내 어떻게든 폐하를 모셔야 된다 하지 않았느냐? 하나소처 도저히 참을 수 없었사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뭐라? 누군 좋아서 여태 참은 줄 아느냐? 태감, 당장 인연을 데리고 가 곤장 20대를 치고 다시 순번을 정하시오. 예, 마마. 하시지요. 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간밤에 아무래도 하기비가 도망을 친 것 같사옵니다. 뭐라? 또 도망을 가? 마마, 이건 모두 소인의 불찰이옵니다. 소인을 죽여주시옵소서. 후궁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도망을 가고 어이놈은 자꾸 폐하를 합방시켜야 된다고 하니 나보고 뭐 어찌하란 말이냐. 머리야. 여봐라, 여기 술상을 드리거라. 궁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일들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던 황후 서소패. 결국 그녀는 늘 술을 마시며 괴로움을 달랬는데 폐하를 만나러 가야겠다. 사람이 왔으면 쳐다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허구한 날 그러고 서책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후궁들이 죄다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다들 짐을 피하지 않소. 이게 무슨 짓이오? 알고 보니 황제는 못생긴 데다 애꾸눈이었다. 실제로 효원제는 젊은 시절 병을 앓아 시력을 잃었다고 전해지는데 한간에는 책을 많이 읽어 그리 됐다는 설도 있다. 어우 냄새. 제가 좀 씻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안하오. 이 밤낮으로 서책을 읽다 보니 미처 씻을 겨를이 없었어. 폐야, 오래 살기 싫으신 것입니까? 황후, 그게 무슨 말이야? 어이가 뭐라 하였습니까? 폐하께선 양기가 가득한 체질이니 정기적으로 음기를 채워야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헌데 어찌 합방을 거부하시고 여인들을 내쫓는 것이옵니까? 황후, 많이 취하신 것 같소이다. 그만 처소로 돌아가시오. 취하다니요. 신처, 폐하를 뵐 때마다 정신이 확 깨서 미칠 지경인데 취하다니요. 차라리 확 취해버리는 게 낫지. 서소패는 못생긴 황제를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다. 이 더러운 손을 어디. 몇 벌자야. 그때 그냥 확 가버렸어야 되는데. 두 사람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 15년 전 고위 관료의 딸 서소패는 당시 황자였던 효원제와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대도 내가 그리 흉해 보이오. 송구하오나 소녀, 황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사옵니다. 헌데 그거 아시오? 얼마 전 한밤중에 온 가족이 변을 당한 태위 집안 말이오. 실은 그 집 딸이 나와 혼사에게가 오갔었어. 그때 그냥 혼사를 치렀으면 지금도 살아있을 텐데. 나는 그저 아버지께서 이런 일로 또 나서는 게 싫으니 판단은 그대가 알아서 하시구려. 결국 서소패는 집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황궁에 남았고 괴로운 궁 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그때 그냥 확 가버렸어야 되는데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는지. 모든 게 황후의 선택이었을 뿐 짐은 그대로 붙잡은 적이 없어. 하면 이 모든 게 다 제 탓이란 말씀이십니까? 이게 무슨 짓이오? 왜요? 어차피 폐하께선 외꾸눈이시니 두 쪽보단 한쪽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당장 저소로 돌아가시오. 갈 때 되면 알아서 갈 터이니 책이나 마저 보시지. 전날 만취한 서소패가 간신히 깨어나는데 여보라, 여기 물 좀 가져오너라. 내가 어찌 여기 있는 것이냐? 그것이 지난밤 서소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내가 누군지 아느냐? 황후다,
황후다 황후. 잠깐. 황후를 거기 그냥 두거라. 예? 아니 황후 마마를 그냥 두거라. 만약 내 명을 어기시 두 사람 모두 목이 달아날 것이다. 알겠느냐? 예, 폐하. 알고 보니 황제가 쓰러진 서소패를 마당에 방치하도록 명을 내린 것이다. 저런 것도 지압이라고. 내 오늘 당한 수모 10배 20배로 갚아줄 것이야. 황후 서소패와 황제 간의 전쟁, 그 서막이 열린 것이다. 폐하께서는 어디 계시느냐? 출정식을 앞두고 하장군을 부르셨다옵니다. 그래.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이 황후가 빠질 순 없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폐하. 대체 서소패는 무슨 꿍꿍이인 걸까? 짐이 그대에게 대장군의 직책을 내리고 이 검을 하사하니 반드시 승리를 거두고 오시오. 왕은이 망극하나이? 폐하, 이리 중요한 자리에 이 황후를 부르셨어야지요. 놀랍게도 서소패가 얼굴 한쪽만 화장을 한 채 기괴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인데, 역사서에 따르면 서소패는 한쪽밖에 볼 수 없는 황제를 조롱하는 의미로 일부러 반면장을 했다고 기록돼 있다. 황후, 꼴이 그게 뭐요? 왜요? 신첩이 얼굴에 뭐라도 묻었습니까? 몰라서 물으시오. 어찌 반쪽짜리 화장만 하고 나타난 게요? 아, 이거요. 어차피 폐하께선 한쪽 눈만 보이시니 신첩이 양쪽 다 화장할 필요가 없지 않사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좀 보기 편하시지요? 지금 짐을 조롱하는 게요. 왜요? 이 반쪽짜리 얼굴이 그리도 보기 싫으십니까? 그 애꾸 눈을 10수년째 봐온 신첩도 있는데 어찌 이번 한 번 갖고 그러십니까? 그 입 다물지 못하겠어. 못하느냐? 어서 황후를 저서로 데려가라. 신첩이 알아서 갈 터이니 하던 일이라 마저 하시지요. 하장군, 이제 그 검을 하사받았으니 전쟁터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최선을 다해 주시오. 이 일로 황제와 서소패의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뭐라? 그 말이 정녕 사실이었다. 그럴 리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대체 궁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황후가 여긴 어인일이시오? 황후마마 오셨사옵니까? 어젯밤 폐하께서 후궁전을 찾으셨다기에 설마 하고 와봤는데 정녕 사실이었습니다.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너는 내 앞에서 폐하를 모시기 싫다고 울던 그 왕양인이 아니냐. 왕양인, 너도 참느라 고생이 참 많았겠구나. 폐하, 그것이... 괜찮소, 왕기빈. 폐하, 왕양인한테 왕기빈이라니요. 짐이 이렇게 총애하는 여인이라면 양인이었다 기빈도 될 수 있고
좀 더 총애를 받다 보면 황후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오. 황후라니요? 어찌 신첩 앞에서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사옵니까? 서소패를 위협하는 황제의 선전포고.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까? 그로부터 며칠 후 황제의 처소를 찾아온 황후 서소패. 그녀가 뜻밖의 물건을 건네는데 이걸 왜? 신첩이 폐하를 위해 서역에서 들여온 서책이옵니다. 고맙긴 하오만 지난번처럼 읽기 좋게 반쪽만 가져오지 그러셨어. 신첩, 그날은 정말 생각이 짧았사옵니다. 용서해 주시지요. 앞으로 자중하겠사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 게요? 제가 그간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황송할 따름이옵니다. 신첩, 이제 불공을 드리러 가야 될 시간이라 먼저 일어나겠사옵니다. 그리 하시오. 과연 서소패의 본심은 무엇인 걸까?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참으시지요, 황후마마. 진정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원치 않는 폐하의 마음까지 꼭 지고 있어야 하옵니다. 알겠습니다. 헌데 제가 요즘 심신이 너무 미약하여. 어디 많이 편찮으신 겁니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참아야 하니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진정 원하는 것은 바로 그대입니다. 알고 보니 외로움을 참지 못한 황후가 왕실의 승려와 은밀한 관계로 발전한 것. 실제로 서소패와 승려가 사통한다는 소문은 황국 내 공공연한 비밀이 됐는데 그 사이 황제 또한 왕귀빈에게 푹 빠져 있었다. 폐하, 나와 계셨습니까? 왕기빈, 자네도 오랜만일세. 아니, 배가 많이 불렀는데 산딸이 언제인가? 이번 달이옵니다. 배가 이리 둥근 것을 보니 분명 이 나라의 대르를 태자일 것이니라. 태자라니요? 엄연히 왕후인 신첩이 낳은 태자가 있거늘 어찌 왕기빈 따위가 낳은 아이를 태자라 하십니까? 하면 왕기빈을 먼저 황후에 올리고 이 아이를 태자에 올리면 되겠구려. 아니 그렇소. 폐하! 신첩은 이 나라의 국모요 태자의 어미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신첩도 가만히 있진 않겠습니다. 결국 황후 자리까지 위태로워진 서소패. 그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갈까? 뭐라? 그게 사실이더냐? 뜻밖에도 사흘 전 황제를 순산한 왕귀빈이 돌연 숨지고 만 것인데 왕귀빈, 이리 허무하게 가면 어떡하오? 대체 왜 왕귀빈이 죽은 것이냐? 그것이 대체 건강했던 왕귀빈이 갑자기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 날 황후 서소패를 포박해 광에 가둔 황제.
무슨 일인 걸까? 폐하, 대체 신첩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황후가 왕기빈을 시샘에 독살하지 않았소. 그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신첩이 왕기빈을 죽이다니요. 모함이옵니다. 황후! 짐이 증자도 없이 이런다고 생각하시오. 봐라. 황제가 데려온 증인은 왕기빈의 처소에서 일하던 궁녀였다. 왕기빈이 죽던 날 초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상히 구하라. 그날 왕기빈께서 황자를 출산하시자 황후마마께서 수고했다며 탕약을 보내셨사옵니다. 헌데 그 탕약을 드시고 그만. 뭐라? 내가 왕기빈에게 탕약을 보내? 어디서 그런 거짓을 구하는 것이야? 폐하, 이건 모함이옵니다.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는 황후에게 황제가 보여준 것은 바로 그녀와 사통하던 승려의 시신이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건 그동안 황후가 궁에서 이 중놈과 사통했다는 소문이 파다했거늘 정작 황후는 모르셨나보. 사통이라니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이까? 이건 모함입니다. 신첩 억울하옵니다. 짐도 황후가 왕기빈을 죽이지 않았단 걸 잘 알고 있으니 많이 억울해하시오. 과연 황제의 말은 무슨 뜻일까? 대체 왜 왕기빈이 죽은 것이냐? 그것이 왕비긴께서 어젯밤부터 산후열을 오르시더니 아침에 이리 숨져 계셨사옵니다. 내 너를 앞세고 늙은 여우를 잡으려고 했더니 이리 험하게 갈 줄이야. 허나 내 여우 사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너는 짐이 시키는 대로만 하거라. 알고 보니 황제는 왕기빈의 죽음을 황후가 벌인 짓으로 꾸미고자 거짓 증언을 시킨 것이다. 이제 내가 짜놓은 판이 어찌 돌아가는지 좀 아시겠소? 내 황후가 나를 속이고 인원간 짓을 생각하며 극형으로 다스려도 시원찮으나 그대는 이 나라의 국모가 아니오. 내 황실의 체면을 생각해 이 추잡한 일을 묻어주겠소. 황실의 체면이 아니라 폐하의 체면이겠지요. 이 일이 알려지면 결국 황후가 애꾸는 황제를 참지 못해 사통을 벌였다 손가락질할 거 아닙니까? 허니 이쯤에서 덮고 긴 말하지 않겠소. 왕기빈을 죽인 죄로 이 독약을 먹고 조용히 자결하시겠소? 아니면 궁에서 승려와 사통한 죄로 그대 집안 사람 모두 몰살당하시겠소? 내 죽는 건 두렵지 않으나 질투에 눈이 멀어 왕기빈을 죽였다 손가락질 받을 걸 생각하니 그것이 수치스럽습니다. 저런 못난 남자 때문에 질투라니. 사통한 것보다 나를 두고 질투를 한 게 더 수치스럽소. 그게 바로 짐이 그대에게 내리는 벌이요. 실제로 황제는
서소패에게 왕기빈을 독살했다는 누명을 씌워 자결을 명했다고 전해진다. 황제의 외모를 조롱하며 외도를 일삼은 희대의 악처 서소패. 그리고 그런 아내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남편 효원제. 두 사람의 자존심 대결은 결국 파멸로 끝났고 승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서소패의 악명만이 남았을 뿐이다. 때는 조선 헌종 제위 시절. 갑자기 궁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놀랍게도 헌종이 23 젊은 나이에 후계도 없이 돌연 승하하고 만 것인데, 아니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주상이 이 할미보다 먼저 가시다니요. 아니 됩니다 주상. 이렇게는 못 가시오 주상. 주상. 대비마마,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대신들이 마마를 뵙기를 청하고 있사옵니다. 주상의 장례가 시급한 마당에 그들이 왜 나를 찾는다는 것이냐? 그것이 아무래도 이복의 상선, 아무래도 자네가 나서줘야겠네. 강화도의 한 마을, 관군들과 농사꾼 사이에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는데, 대체 왜 이러십니까요? 정말 사람 잘못 봤다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돌아가신 정계군의 아드님 이원범 도령이 아니십니까? 살려주십시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강화도에 숨어 살고 있던 왕족 이원범. 상선은 왜 그를 궁으로 데려온 걸까? 잘 오셨습니다. 대비마마이십니다. 어서 그 골룡포를 입으시죠, 전하. 전하라니요. 선한 게 없어 후사 없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일이 급하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왕가의 핏줄을 이어받은 군께서 보위에 오르셔야지요. 보위라니. 저희 가문님이 영모에 휘말려 강화도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헌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잡한 일은 이 대비가 다 처리할 것이니 전하께 없선 용상만 지키시면 됩니다. 순원 왕후가 몰락한 왕족 출신인 강화도령 이원범을 왕위 계승자로 지목해 보위를 잇게 하니, 그가 바로 조선 제25대 왕 철종이다. 당시 권력을 장악한 순원 왕후와 안동 김씨 세력은 왕권이 강화되는 것을 막고자 일부러 사도세자의 증손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리고 미혼이었던 강화도령을 왕위에 앉힌 것이다. 아무리 왕족이라고는 하나 강화도로 쫓겨나 농사나 짓던 양반이
하루아침에 임금이 될 줄이야. 그러게 말일세. 이 제왕학은 고사하고 어디 글이나 제대로 읽을 수 있을지 의문이구만. 아무리 그래도 왕족인데 까막눈은 아니겠지. 주상전환합시오. 전하, 아직 조정일이 익숙치 않으실 텐데 신들이 잘 보필하겠나이다. 그간 처리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오니 상소를 읽어보시고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작스레 왕위에 오른 철종. 그런 철종을 대신들은 무시하기 일쑤였는데 전하, 어찌하는 것이 좋겠사옵니까? 그것이 전하, 대비마마 드셨사옵니다. 순원 왕후가 편전을 찾아온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주상은 아직 궁중법도에 서툴고 익혀야 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허니 그동안은 대비인 내가 수렴청정을 해야 하지 않겠소? 자, 조회를 시작하시오. 사실 철종은 순원 왕후의 권력 유지를 위한 허수아비 임금일 뿐이었다. 평범한 백성의 삶을 살아온 철종. 그에겐 궁생활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는데 전하, 먼저 기미한 후에 드시옵소서. 그럼 이제 먹어도 되는 것이냐? 예, 잡수시옵소서. 전하, 궁에서 식사하실 땐 꼭 수저를 사용해야 된다 하지 않았사옵니까?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냐? 예, 전하. 이것이 궁중의 법도이옵니다. 아무리 법도라도 그렇지 남들 다 보는 데서 어떻게 임금은 건강을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용변까지 봐야 했으니 그야말로 사생활이란 게 없었다. 하면 분무대로 하겠사옵니다, 전하. 자, 다음. 전하, 최근 관서지방에서 기근으로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사옵니다. 하루속히 구휼미를 내릴 수 있도록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어서 구휼미를 풀어. 전하, 지금 그 정도의 구휼미를 내리시면 다음에 더 큰 재난이 발생할 땐 어찌하려고 그러십니까? 결정은 다음으로 미루시고 오늘은 이만 경연을 파하시옵소서. 하오면 오늘 경연은 여기서 파하겠소. 처음부터 허울뿐인 왕에 불과했던 철종. 그중 궁궐에서의 생활은 점점 외롭기만 했는데
전하, 어찌 그러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전하, 소신은 전하의 사람이옵니다. 허니 언제든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소신에게 하시옵소서. 하면 내 상성께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소? 과연 철종은 무슨 부탁을 하려는 걸까? 내 어릴 적 같이 살던 외숙부를 찾아주시오. 이보시오. 말 좀 묻겠어. 예. 이 마을에 혹시 염시성 가진 자가 살고 있어? 염시? 그건 잘 모르는데요. 상선어른, 염시성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찌 사람을 찾는단 말입니까? 어허, 전하께서 직접 명하신 일이니 잔말 말고 찾기나 하거라. 이런 일은 관아에서나 하는 일이지 저희가 어찌 찾습니까요? 행여 대비마마께서 아시면 아니 되니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야. 예, 상선어른. 며칠 후 상선이 한 남자를 궁으로 데려왔는데 그래, 이름이 무엇이오? 염종수이옵니다. 어릴 적에 같이 살던 조카, 그 조카를 뭐라 불렀소? 범이, 원래 이름은 원범인데 다들 범이라 불렀사옵니다. 조카와 함께 살던 집마당에 나무가 있었다 하던데 무슨 나무인지 기억하시오? 감나무? 아니 은행나무였던 것 같은데. 맞소, 은행나무였어. 하면 그 조카의 모친인 당신 누이, 그분의 길이 어떻게 되시오? 실은 소인 갑자기 낯선 곳이라 그런지 잘 기억이 나질 않사옵니다. 그 조카 몸에 큰 점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건 기억하시오? 어디에 있었소? 왜 대답을 못하는 것이오? 당신이 진정 염종수가 맞는 것이오? 살려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소인이 워낙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그냥. 아이고. 내 이놈! 내 놈이 지금 전하를 능멸하려 드는 것이냐? 그러고도 내 놈이 살아남을 상 싶으냐? 전하, 당장 이자를 하옥하시오. 되었다.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내 그 배고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냥 양식이나 좀 쥐어주고 보내도록 하여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요. 잠깐. 헌데 조카의 이름이 원범이고 같이 살던 집에 은행나무가 있었다는 건 어찌 알았느냐? 그것이 실은 철종의 외숙부를 사칭한 남자.
그는 어떻게 왕과 외숙부의 사연을 알게 된 걸까? 예전 저희 집 근처에 염치성을 가진 자가 살았었는데 그 자가 다 해준 이야기옵니다. 혹시 이 집에 염종수라는 분이 계십니까? 접니다만 누구십니까? 혹시 이원범이란 이름을 아시오? 범이요? 범이는 내 조카인데 어찌 아시오? 정령, 조카가 원범이 맞습니까? 그렇소. 근데 그 아이와 소식이 끊긴 지 꽤 됐는데 혹시 우리 범이 소식을 아시오? 대기, 진짜 염종수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시오? 이게 우리 용담 영가의 족보요. 근데 나를 왜 찾아온 겁니까? 숙부, 저 범입니다. 원범이. 뭐요? 아니 숙부. 범이야, 네가 정작 우리 범이가 만드냐? 범이야, 네가 진짜... 잠깐, 예의를 갖추십시오. 이분은 이 나라의 주상전하십니다. 전하라니 그게 무슨... 그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차차 얘기해 드릴 테니 저희랑 궁으로 가시지요. 궁이라니 내가... 아니, 소인은 못 갑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외숙부를 찾으러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십니까? 같이 가셔야지요. 허나 임금이 되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무질이니까 임금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소리 마십시오. 제가 외숙부 만날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외숙부를 만난 철종. 이들에겐 어떤 일이 펼쳐질까? 처음 뵙겠사옵니다. 전하의 외숙인 염종수라 하옵니다. 그간 저희 전하를 잘 돌봐주시어 만극하옵니다, 대비마마. 그래요. 우리 주상께서 적적해 하시던 차에 이리 외척이라도 있으니 다행입니다. 그래, 그간 어디 갔다 지금에서야 나타나신 geb니까? 전하의 아버님이신 정계군의 집안이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저희 집안도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요. 허면 사는 형편은 좀 어떠신가요? 그럭저럭 입에 풀칠은 하고 살고 있습니다. 대비마마, 외숙께선 저의 어린 시절 절 가장 아끼고 위로해 주셨던 분입니다. 하여 이제는 제가 외숙께 관직을 내려 저의 곁에서 돌보고자 하온데 대비마마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관직이라. 주상께서 그리 원하신다면 내 적당한 자리를 한번 알아보지요. 감사. 황송하옵니다, 대비마마. 외로웠던 철종에게 외숙부의 등장은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다름없었다. 자, 오늘의 안건은 모두 윤호하도록 하겠소. 전하, 아직 대비마마께서 보시지 아니하셨는데
이리 해도 되겠사옵니까? 이 나라의 임금이 누구십니까? 바로 전하 아니십니까? 헌데 어찌 전하께서 윤허하신 일에 토를 다는 겁니까? 전하 뜻대로 하시옵소서. 과인은 염대감이 있어 참으로 든든하오. 그 사이 염정수는 철종의 신임을 얻어 정사품 벼슬까지 오르며 승승장구했는데 임금을 뒷배로 둔 염정수는 거칠 것이 없었다. 대감, 무슨 일이오? 서책은 왜? 논백마직입니다. 제 성인이 아, 고맙소. 내 전하께 자네가 이리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겠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는 매관매직을 일삼는 등 횡포를 부렸지만 임금의 외숙부였기에 모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외숙부, 덕분에 요즘 제가 궁에서 웃을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이고, 제 덕이라니요. 전하께서는 어릴 적부터 잘 웃으셨지 않습니까? 엄마, 너는 어찌 걸핏하면 이렇게 우는 것이냐? 그러니 동무들도 다 널 보고 울거라고 놀리지 않느냐? 사내가 일이 눈물이 많아서야. 염정수가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철종. 어찌된 일일까? 전하, 잔이 비었습니다. 자, 드시지요. 어디 보자. 야. 갑자기 염정수의 행동을 보고 놀라는 철종. 대체 무슨 일일까? 알아보라고 한 것은 알아보았느냐? 예, 그렇사옵니다, 전하. 근데 그것이 정녕 사실인 게냐? 과연 철종이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일까? 다음 날 궁에서 친국이 열렸는데 어찌 과인에게 그런 것이오? 대체 왜 나를 속이려 했단 말이오? 철종의 친국을 받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외숙부 염정수였다. 전하, 대체 무슨 말씀을 듣고 이러시는 것이옵니까? 제가 전하를 속이다니요. 내 이놈! 너놈이 끝까지 거짓을 구하려 하느냐? 상선, 대체 왜 이러는 것이오? 네놈이 끝까지. 여봐라, 당장 그자를 데려오너라.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증인은 몇 해 전
철종의 외숙부를 사칭한 자였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상선어른, 염씨성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찌 사람을 찾는단 말입니까? 어허, 전하께서 직접 명하신 일이다. 어서 찾긴 하거라. 임금이 염시성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 사실 염정수는 성씨만 같을 뿐 철종의 외숙부가 아니었다. 그는 임금의 외숙부를 사칭하기로 결심하고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릴 가짜 염정수를 매수했던 것. 정말 그렇게만 말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리만 말하면 빚을 탕감해 주시는 것이죠. 에이, 내 그리 해준다니까. 만약 자네가 잘못해서 감옥에 간다 해도 내가 임금의 외숙부가 되면 책임지고 빼내줄 터이니 염려하지 마시게. 근데 거짓이 들통나기라도 하면 걱정하지 마시게. 내 이미 그 염씨 집안 족보도 구해놨으니 그럴 일은 없을 걸세. 그는 철종의 외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뒤 염씨 족보까지 위조해놓고 임금이 자신을 찾도록 가짜를 보낸 것이다. 소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옵니다요. 제발 목숨만을 살려주십시오. 전하, 이자는 지금 상상과 짜고 전하와 외숙부인 제사 일을 모험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전하, 피부친 제 말을 들으셔야죠, 전하. 끝까지 나를 기만하려고 하는구나. 여봐라, 그것을 저자에게 보여주거라. 과연 복숭아에 담긴 철종의 의중은 무엇일까? 네가 맛있게 먹었던 복숭아니라. 내 어릴 적 숙부께서는 복숭아만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는다 하여 복숭아는 입에 대지도 못하셨다. 그것은 어찌하여 그런 것이냐? 내 너를 비부치라 여기고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제가 소희는 잘못했습니다. 전하를 속인 것은 죽어봤다가오나 보시는 동안은 진심이었습니다. 그간의 정을 생각하시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전하. 전하, 약해지시면 아니 되옵니다. 어서 명을 내리시지요. 그래야지. 여봐라, 저자를 당장 하옥시켜라. 전하, 그간의 싸운 정을 버리시다니까, 전하. 전하, 만약 저자를 살려두신다면 두고두고 대신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이옵니다. 염정수 저자를 자명에 둬라.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전하. 결국 염정수는 임금을 기만한 죄로 참수형에 처해졌다. 예전엔 이 넓은 궁이 감옥처럼 가깝했었는데 외숙부가 오신 후부터는 제가 이리 숨통이 튀었습니다. 근데 전하, 만약에 말입니다. 수신이 그 잃어버린 외숙부가 아니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예?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 역시 이 나라 조선의 허울뿐인 가짜 왕인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가짜라도 좋고 진짜라도 좋으니 외숙부께서는 제 옆에 오래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가짜 임금의 그 가짜 외숙부라. 조선 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희대의 사기극. 이는 힘없던 임금 철종의 외로움이 빚어낸 아픈 사건은 아니었을까. 강화도령은 조선시대 25대 왕인 철종을 이르는 말입니다. 조선시대 27분의 임금 중에서 철종만큼 사람들의 호기심을 끄는 왕이 또 있을까요? 그는 사도세자의 서자인 은원군의 손자로 왕족이었지만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었으니 그야말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죠. 그래서인지 철종하면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시골뜨기, 공부를 하지 못한 일자무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사실 철종은 즉위 전 생애 대부분을 서울에서 지냈고 강화에 거주한 것은 5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철종의 이러한 이미지는 과연 사실일까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철종의 어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평하고 아름다운 기운, 사람이 즐겁게 노리니 상서로운 밝은 일이 날마다 이르네 라는 내용인데요. 그의 서체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조선 왕실의 품격을 전해주는 빼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동안 철종의 이미지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농사를 짓다가 하루아침에 왕이 된 철종이었지만 군주로서 자질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강화도에서 서민들과 함께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백성의 궁핍한 삶을 해결해주고자 노력했는데요. 철종의 재위 시기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해 탕관오리들이 과도한 징수로 백성을 수탈하자 철종은 삼정이정청이란 기구를 설치해 배단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세도 가문인 안동 김씨 세력을 극복할 수 없었고 삼정이정청은 3개월 만에 폐지되고 맙니다. 그는 분명 쓰러져가는 조선을 바꿔보려고 힘쓰며 어진 임금을 꿈꿨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일자무식, 시골뜨기 비운의 왕이라는 그의 잘못된 이미지는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향기를 맡고 날아든 나비를 꽃이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녕 경국지색이 아니겠는지. 아이를 모욕한 말을 했다간 내 더 이상 그대를 용서치 않을 것이야. 죽은 아직도 거짓을 구하는 것이냐? 아이, 기다리거라. 내가 곧